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다. 내 이름은 김수연, 52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공장에서 일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 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결혼식 날 모든 게 무너졌다. 저 여자가 제 장모예요? 그냥 평범한 공장 노동자죠. 별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사위가 그의 상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엿들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우연히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가치 없는 사람. 내가.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내가?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다. 미소 지으며.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수를 다짐했다. 그놈이 몰랐던 건 내가 단순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나는 과거에 그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 상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참았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와서야 눈물이 터졌다.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나? 딸아이를 사랑한다면서? 그 애는 내 피와 살로 키운 내 분신인데. 나는 그날 밤 옛날 일기를 펼쳤다. 남편이 죽은 후 홀로 버텨온 날들. 공장에서의 모욕, 상사의 성희롱, 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던 모든 것,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결혼식 어땠어? 그 애가 물었다. 좋았어. 축하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사위의 이름은 박준호. 유명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 그의 상사는 이사급, 이름은 최영철. 내가 20년 전 그 회사에서 비서로 일할 때 최영철은 신입이었다. 그때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려다 걸릴 뻔했다. 내가 그걸 덮어줬다. 왜? 그때 그는 내 친구의 남동생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은혜를 잊었나 보다. 사위가 나를 그렇게 소개한 건 아마도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였을 거다. 제 장모는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그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옛날 파일을 찾았다. 그 횡령 증거. 아직 가지고 있었다.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그들이 아프게 만들기로 했다. 딸의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나는 가끔 그 집에 갔다. 사위는 나를 피했다. 눈빛이 불편해 보였다. 장모님,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딸 좀 보러.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는 야심이 컸다.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최영철 이사가 그의 멘토였다. 완벽한 타깃. 나는 옛날 지인을 통해 최영철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서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가족 문제로 골치 아팠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그 정보가 유용할 줄 알았다. 몇 주 후 가족 모임에서 사위가 또 실수했다. 장모님, 요즘 공장 일은 어때요? 아직도 하시나 봐요. 비아냥거리는 툭. 딸이 눈치를 줬지만 나는 참았다. 그래, 아직 일해. 너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행동에 나섰다. 익명으로 최영철에게 메일을 보냈다.
과거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게 시작이었다. 그는 불안해할 거다. 그리고 사위에게 물어볼 거다. 너 장모가 뭐 아는 거 있냐? 사위는 당황할 테고.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웃었다. 복수는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거다. 매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가 생겼다. 딸이 전화했다. 엄마, 준호가 요즘 이상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나 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물었다. 상사가 갑자기 그를 피하대. 이유를 모르겠어.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다. 미안했지만 이건 필요했다. 사위가 나를 무시한 데가.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옛날 회사 동료를 만났다. 최영철 아직 횡령건 기억하나? 그 동료가 웃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골치 아프지. 나는 그 증거를 복사해 두었다. 이제 타이밍을 기다렸다. 사위의 생일 파티에서 기회가 왔다. 가족들이 모였다. 사위의 부모도 왔다. 그들은 나를 처음부터 싫어했다. 수연 씨, 딸 결혼시켜서 다행이네. 혼자서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숨겨진 비아냥.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사위가 술에 취해 또 입을 놀렸다. 장모님은 정말 강하시네요. 그런 환경에서 그 말에 딸이 얼굴을 붉혔다. 오빠, 그만해. 하지만 나는 이미 화가 치밀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두 번째 메일을 보냈다. 당신의 과거를 공개할까 해요. 장모를 무시한 대가로 이번엔 사위의 이메일로. 그는 당황할 거다. 다음 날, 그는 우리 집으로 왔다. 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메일 받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무슨 메일? 그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과거 비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웃었다. 내가 나를 가치 없다고 소개한 그날부터 시작됐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실수였어요. 상사 앞에서. 실수. 내 인생을 실수로 치부하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제 내 상사에게 직접 말할 거야. 그는 애원했다. 제발. 그럼 제 인생 끝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내가 내 인생을 끝내려 했잖아. 딸이 모르는 사이 나는 최영철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오랜만이네. 수연 씨. 그가 인사했다. 내 비밀 아직도 유효해. 내가 물었다. 그는 긴장했다. 그건 옛날 일이야. 하지만 내 부하가 나를 무시했어. 그 대가로 공개할까 해. 그는 땀을 흘렸다. 뭐 원해? 사위를 해고해. 그리고 사과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그날 사위는 회사에서 잘렸다. 딸이 울면서 전화했다. 엄마, 준호가 해고됐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위로했다. 힘들겠네. 하지만 견뎌봐. 이 속으로는 후련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위의 부모가 찾아왔다. 수연 씨, 이게 다 내 짓이야. 그들이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 애가 자초한 거지. 그들은 화를 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입을 다물었다. 딸은 점점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내 남편이 나를 무시했어. 그 대가야. 딸의 눈이 커졌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너를 위해 참았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 해. 딸은 울었다. 미안해, 엄마. 그 순간 내 심장이 아팠다. 복수가 딸을 아프게 할 줄 알았지만 필요했다. 사위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최영철이 손을 썼다. 그는 이제 길거리에서 일했다. 내가 그를 본 적이 있다. 우연히. 그의 눈빛이 절박했다. 장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나는 지나쳤다. 복수는 이렇게 끝나는 거다. 복수가 진행되면서 내 마음속에 공허가 생겼다. 딸은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엄마, 준호와 헤어질까 봐. 그 애가 말했다. 나는 안아주었다. 내가 결정해.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했다. 이 모든 게 내 탓인가? 아니, 그놈 탓이다. 나를 가치 없다고 한 그놈.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젊었을 때 남편과 결혼하고 딸을 낳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남편의 병으로 모든 게 변했다. 나는 홀로 버텼다. 공장에서 야근하며 상사의 모욕을 견디며 수연 씨, 너 같은 애가 왜 여기서 일해? 그런 말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다. 이제 사위가 같은 짓을 했다. 용서할 수 없었다. 최영철은 약속대로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수연. 과거 은혜 잊지 않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 편지를 찢었다. 이제 딸의 미래가 걱정됐다. 그 애는 임신했다. 엄마, 아이가 생겼어. 충격이었다. 복수가 더 복잡해졌다. 사위는 알게 됐다. 그는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가 될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기억했다. 결혼식 날의 그 말, 가치 없는 사람. 아니, 내가 아버지가 될 자격 없어. 나는 말했다. 그는 절망했다. 딸은 나를 원망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이건 정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 안 돼. 몇 달 후, 사위는 술에 취해 사고를 쳤다. 차를 몰다 부딪혔다. 다행히 가벼운 상처. 하지만 그 일로 그의 인생은 더 망가졌다. 딸은 이혼을 결심했다. 엄마, 내 말대로 할게. 그 애가 말했다.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밤에 울었다. 내 복수가 너무 컸나? 아니, 필요했다. 이제 나는 홀로 산다. 딸은 아이를 낳고 새 출발했다. 사위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최영철은 퇴사했다. 소문 때문.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남았다. 가치 없는 사람. 아니,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걸 증명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복수는 승리를 주지만 평화를 주지 않는다. 딸의 이혼 후 나는 다시 공장에 나갔다.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동료가 모욕하면 바로 대응했다. 왜 그래? 내가 왜 참아? 그런 식으로. 복수가 나를 바꿨다. 강하게. 딸은 아이를 키우며 나를 찾았다. 엄마, 고마워.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사위의 그림자가 남았다. 그는 가끔 연락했다.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딸이 거절했다. 내가 한 짓 때문에 그는 후회했다. 미안해. 정말 하지만 늦었다. 나는 최영철을 다시 만났다. 내가 한 일 후회 안 해? 그가 물었다. 아니, 내가 자초한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 덕에 내 인생도 바뀌었어. 이제 새로 시작할게. 아이러니했다. 복수가 모두를 바꿨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가치 없는 사람의 복수 가제였다. 쓰면서 치유됐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했다. 딸이 읽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사위는 결국 해외로 갔다. 새 삶을 찾으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영원할 거다. 그게 내 복수였다.